황금빛 인생 이야기, 100세 시대, 혁신적인 건강 비결 5가지. 100세 시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이유. 활기차게 운동하는 시니어들, 건강한 식사를 하는 모습, 퇴직 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걸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건강이 가장 중요한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모습, 활기찬 노후를 즐기는 모습,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노년이 중요한 3가지 이유. 1.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 3. 가족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하며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2세. 건강을 지켜 활기찬 인생을 사는 사례. 퇴직 후 몇 년 동안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체력이 약해져서 여행도 어렵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건강 습관을 실천하면서 이제는 매일 산책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죠. 지금부터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시니어들이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일상. 100세 시대, 건강한 시니어가 되기 위한 5가지 필수 습관. 여러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5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2.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3. 두뇌 건강을 위한 활동 실천하기. 4.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유지하기. 5. 사회적 활동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하기. 실제 사례. 박정자님 69세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며 생활했더니 몸도 무겁고 기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산책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게 됐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활기차게 생활하는 시니어, 건강이 나빠져 힘들어하는 시니어. 오늘의 선택이 1년 후의 나를 만든다. 지금부터 딱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건강을 소홀히 해서 쉽게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습관,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1. 규칙적인 운동 실천하기.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시니어들.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퇴직 후에도 활력 넘치는 인생. 운동이 답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후에는 운동이 귀찮아진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쉽게 포기하게 된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이 궁금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왜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일까? 운동하는 사람 vs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운동이 건강의 기본이다.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운동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1.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2.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킨다. 3.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1세. 운동 습관을 실천한 후 변화된 삶. 퇴직 후 처음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하면서 기운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운동 루틴. 가벼운 산책, 실내 운동, 근력 운동을 하는 시니어들.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퇴직 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운동 루틴. 1.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장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기. 2.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근육 유연성 유지하기. 3. 근력 운동, 균형 감각 운동, 낙상 예방 및 체력 유지. 실제 사례. 박정자님 69세. 운동 루틴을 실천한 후 변화된 사례. 예전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걷는 운동을 하니까 이제는 무릎이 덜 아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운동은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장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기.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니어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혈압, 혈당 조절 효과와 체중 관리에 도움, 뱃살을 줄이고 근육량 유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 실제 사례. 김철수님 72세.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에서 산책을 했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부터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근육 유연성 유지하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죠. 그렇다면 스트레칭과 요가가 필수입니다. 실내 스트레칭, 요가 운동 추천. 기지개 스트레칭, 온몸을 시원하게 펴주는 기본 동작. 목, 어깨 스트레칭, 뻣뻣한 근육을 풀어주기. 허리, 다리 유연성 운동,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 개선. 실제 사례. 이영희님 70세. 요가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 매일 아침 10분씩 요가를 하니까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유연해졌어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3. 근력 운동, 균형 감각 운동, 낙상 예방 및 체력 유지. 가벼운 덤벨 운동, 균형 잡기 운동을 하는 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 운동이 필요합니다. 추천 근력 운동, 균형 감각 운동, 벽 짚고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의자 잡고 한 발 들기 균형 감각 유지, 덤벨을 이용한 팔 근력 운동 상체 근육 유지. 실제 사례. 정민수님 73세.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사례. 낙상이 걱정돼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몸이 훨씬 탄탄해지고 움직이기가 편해졌어요.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식습관 실천하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준비하는 시니어. 균형 잡힌 식단을 차려놓고 건강하게 식사하는 모습. 100세 시대 건강한 식습관이 수명 연장의 비결.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된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사람과 기름진 음식을 먹고 피곤해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한 3가지 이유. 1.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2. 에너지를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3.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0세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 퇴직 후 매일 외식을 하다 보니 몸이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사를 바꾸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퇴직 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5가지.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음식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5가지 원칙. 1.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히기. 2.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 유지하기. 3. 나트륨과 당 섭취 줄이기. 4.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수분 섭취 늘리기. 5.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천천히 먹히기. 실제 사례. 박정자님 69세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소금을 줄이고 싱겁게 먹기 시작하니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건강한 식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몸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히기. 인스턴트 음식. 신선한 자연식. 여러분,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섭취 늘리기. 흰쌀보다 현미, 잡곡밥 먹히기. 즉석식품 대신 직접 요리하는 습관 만들기. 실제 사례. 김철수님 72세 자연식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 즉석밥과 라면을 자주 먹었는데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를 먹기 시작하니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이 달라집니다.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 유지하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두부, 생선, 달고기, 계란 등. 퇴직 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 매일 1 내지 2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히기. 운동 후 단백질 보충하기. 두부, 닭가슴살, 계란 등. 실제 사례. 이영희님 70세
단백질 섭취로 체력 회복한 사례. 근력이 약해져서 쉽게 피곤했는데 단백질 섭취를 늘리니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겼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활력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3. 나트륨과 당 섭취 줄이기. 짠 음식, 단 음식, 건강한 식단. 나트륨과 당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나트륨, 당 섭취 줄이는 법. 짜게 먹는 습관 버리기, 소금 사용량 줄이기, 음료 대신 물 마시기, 당분이 많은 음료 피하기, 가공된 빵, 과자 대신 건강한 간식 먹기, 견과류, 과일 등. 실제 사례. 정민수님 73세, 나트륨, 당 줄이기로 건강 개선 사례. 단 음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셨더니 혈압도 낮아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짠맛과 단맛을 줄이면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강한 식단을 즐기는 시니어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은 오랜 시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3. 두뇌 건강을 위한 실천법. 퍼즐을 맞추거나 독서를 하는 시니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모습. 두뇌도 근육처럼 사용해야 유지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멍해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두뇌도 근육처럼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5가지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뇌 건강이 중요한 이유.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과 아무런 활동 없이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꾸준한 두뇌 활동을 하면 뇌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건강한 두뇌는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2세, 두뇌 운동을 통해 기억력을 회복한 사례. 퇴직 후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보니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일 퍼즐을 맞추고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다시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두뇌는 계속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실천할 수 있는 두뇌 건강 습관 5가지. 독서, 게임, 대화 등 다양한 두뇌 활동을 하는 시니어들. 두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더욱 똑똑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5가지 실천법. 1.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기. 2. 독서, 글쓰기 습관 들이기. 3. 퍼즐, 체스, 보드게임으로 두뇌 운동하기. 4.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 늘리기. 5.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실제 사례. 박정자님 69세, 두뇌 건강 습관을 실천한 후 변화된 사례. 하루 30분씩 책을 읽고 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더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시니어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3가지 방법.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악기, 미술, 요리 등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식 쌓기, AI, 외국어 등 새로운 기술 익히기, 스마트폰 활용, SNS 사용법 등 실제 사례. 김철수님 72세,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두뇌 건강을 유지한 사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서 머리를 계속 쓰다 보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생겼어요. 두뇌를 계속 사용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 독서, 글쓰기 습관 들이기.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시니어. 독서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독서, 글쓰기 습관 만들기. 하루 30분 독서 습관 만들기. 읽은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는 독서, 노트 작성하기. 손으로 직접 글씨 쓰는 연습하기 일기, 편지 등. 실제 사례. 이영희님 70세. 독서 습관으로 기억력을 향상한 사례.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써보니 생각이 정리되고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독서는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퍼즐, 체스, 보드게임으로 두뇌 운동하기. 체스, 스도쿠, 퀴즈 게임을 하는 시니어들. 게임도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두뇌 운동을 위한 추천 게임. 퍼즐 맞추기, 스도쿠 풀기, 체스, 보드게임 즐기기, 퀴즈 맞추기, 암기 훈련하기. 실제 사례. 정민수님 73세, 두뇌 게임으로 인지 능력을 향상한 사례. 매일 퀴즈를 풀고 챗을 두면서 머리가 더 또렷해진 걸 느끼고 있어요. 두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편안한 표정으로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시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웃는 모습.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후 생활이 무료하고 우울하다.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감정을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 실천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이 중요한 이유. 스트레스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있는 모습.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웃고 있는 사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까지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만성질환의 80%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감정 조절이 필요한 3가지 이유. 1.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하게 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2. 부정적인 감정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3. 긍정적인 마인드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2세, 감정 조절을 통해 삶이 바뀐 사례.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을 자주 느꼈어요. 하지만 매일 명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실천할 수 있는 감정 조절, 스트레스 해소법 5가지. 명상, 운동, 취미 활동, 감사 일기 등을 실천하는 시니어들.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5가지 실천법. 1. 매일 아침 명상, 호흡법 실천하기. 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마인드 트레이닝. 3. 취미, 즐거운 활동으로 기분 전환하기. 4.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감정 쌓기. 5.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기. 실제 사례. 박정자님 69세 스트레스 관리 습관을 실천한 후 변화된 사례. 매일 명상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됐어요. 감정 조절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 매일 아침 명상, 호흡법 실천하기.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니어. 여러분, 아침 5분만이라도 조용히 명상을 하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명상, 호흡법 실천법. 아침에 조용한 장소에서 5 내지 10분 명상하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하기. 마음이 복잡할 때 눈을 감고 호흡 조절하기. 실제 사례. 김철수님 72세 명상을 통한 감정 조절 경험. 아침마다 명상을 시작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명상과 호흡법은 감정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마인드 트레이닝.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웃는 시니어.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드는 3가지 방법.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은 점 찾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 실제 사례. 이영희님 70세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이 변화한 사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3. 취미, 즐거운 활동으로 기분 전환하기.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시니어들. 여러분, 즐거운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취미 활동 추천. 미술, 음악 감상하기. 여행, 새로운 곳 탐방하기. 좋아하는 운동, 활동 즐기기. 실제 사례. 정민수님 73세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한 사례.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즐거운 활동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5. 사회적 활동, 인간관계 유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웃고 대화하는 시니어들. 동호회, 봉사활동, 가족 모임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회적 활동 앤드 인간관계 유지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 유지가 중요한 이유.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 여러분,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1.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2.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3.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2세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이 달라진 사례.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 유지법 5가지. 동호회, 봉사활동, 친구, 가족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니어들. 퇴직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 유지법 5가지. 1. 동호회,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 만들기. 2.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3. 가족,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4. 온라인, SNS를 활용해 친구들과 소통하기. 5. 새로운 취미, 공동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 맺히기. 실제 사례. 박정자님 69세, 동호회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은 사례. 오랜만에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시작했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1. 동호회,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 만들기.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악기 연주 모임에 참여하는 시니어들. 여러분, 퇴직 후에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거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추천, 동호회, 모임 활동, 독서 모임, 영화 감상 모임, 등산, 걷기 모임, 음악, 악기 연주 모임. 실제 사례. 김철수님 72세, 모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귄 사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시니어들. 여러분, 봉사활동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천 봉사활동. 무료 급식소, 사회복지관 봉사, 환경정화, 지역사회 봉사활동, 청소년 멘토링, 교육봉사. 실제 사례. 이영희님 70세,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해졌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길입니다. 3. 가족,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장 좋은 감정 치유 방법입니다.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손주들과 함께하는 놀이 시간 갖기. 가족 여행, 외식 계획하기.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안부 묻기. 실제 사례. 정민수님 73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활력을 찾은 사례. 손주들과 자주 만나면서 더 젊고 건강한 기분이 듭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4. 온라인, SNS를 활용해 친구들과 소통하기.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시니어. 요즘은 SNS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SNS 활용법. 카카오톡, 영상 통화 활용하기. 유튜브, 블로그로 소통하기. 온라인 모임, 강의 참여하기. 실제 사례.
김철수님 72세. SNS 활용으로 친구들과 다시 연결된 사례. SNS를 배우고 나서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디지털 소통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조언.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니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 행복한 노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 해답은 바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100세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활기찬 표정으로 운동하는 시니어스.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는 시니어. 퇴직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1. 건강한 몸과 마음, 꾸준한 운동, 식습관 유지. 2. 즐거운 사회활동, 인간관계, 취미 생활 유지. 3. 긍정적인 마인드, 배움과 성장, 도전하는 자세 유지. 실제 사례. 김영수님 72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삶이 변화한 사례. 운동을 시작하고 독서를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삶이 더 활기차고 행복해졌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3가지 핵심 습관.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시니어. 1. 매일 30분 운동하며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2.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3.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생활하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활기차게 생활하는 시니어스. 건강을 소홀히 한 시니어. 오늘의 선택이 1년 후의 나를 만든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건강을 소홀히 해서 쉽게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습관,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